네, 2022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참 민주당이 안 풀립니다. 안 되는 민주당 떨고 있냐? 노웅래를 막았더니 라임 사태의 주역 장본인 김봉현이 체포됐습니다. 도하 보도에 따르면 라임 자산 운용 사태를 일으켰던 김봉현 씨가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갔었죠. 도주했었죠. 보석 중에. 그리고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오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사팀은 소방대와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 있던 9층이었는데 이 김봉현 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하려다가 검거됐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김봉현 씨가 48일 전에 전자팔찌를 뜯고 병보석 중에 도망쳤을 때 그때 보게 되면은 해외로 밀항할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밀항을 막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해경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죠. 해외로 밀항하지 못했고 국내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겁니다. 원래는 그때 48일 전에는 결심 공판, 이때 이 사람이 이미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결심 공판이라고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쭉 재판이 열린 다음에 검찰에서 당신의 죄는 이러하니 검찰은 이 정도를 구형하겠소라는 게 결심입니다. 결심이 하고 나면 그 결심을 참고로 해서 또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죠. 결심 공판을 앞두고 그는 도주했습니다. 근데 이 라임 사태의 주인공인 이 김봉현 씨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가 이제 한참 활동을 할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이 김봉현으로부터 4,900만 원을 받고 라임 관련해서 금감원이 이때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조사서를 이 김봉현한테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적어도 김모 행정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김봉현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김봉현 씨가 라임을 운영하면서 수상한 돈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포창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조사서를 김봉현 본인에게 넘겨줬던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김모 행정관은 검거가 됐고요. 그래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모 행정관이 검거될 때 체포되고 재판받을 때 이 같이 걸렸죠. 행정관한테는요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으로 3,700만 원이 선고됐었죠.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이 민주당의 청와대 실세하고 통하고 있었던 거는 법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관은 이 김봉현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700만 원을 썼고요. 또 별도로 4천 몇백만 원의 뇌물을 받았던 거죠. 이 행정관은 자기 동생을 이 김봉현 씨 회사의 사회이사로 해서 또 1,900만 원의 봉급까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하고 민주당하고는 민주당 전부는 아니겠지만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김봉현 씨가 경찰에 검거돼서 재판을 받을 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구속하는 데는 동의했는데 재판을 받던 중에 보석을 허가해 줍니다. 검찰이 반발해갖고 보석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 사람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 보석 취소를 허가해 줬죠. 그래서 지금 그때 왜 법원이 협조했느냐, 그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렇게 도주했던 2020년에 걸려갖고 재판을 받고 하던 그가 2022년에 도주를 했었는데 48일 만에 검거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봉현 라임 사건을 그러지 않아도 예민한 사건이었는데 다시 보게 되죠. 이 김봉현 씨는 뭐 도주할 때 이제 뭐 여러 사람 협조받은 거는 그건 별건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짓을 했느냐.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하고 수원역에서 1,000억 원 정도를 빼낸 걸로 기소가 됐거든요. 1,000억 원은 엄청난 돈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그때는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피해액이 1조 6천억대라고 알려졌어요. 그건 이제 막 갖다 붙인 거니까 그렇고, 나중에 스타모빌리티라는 측에서는 자기 회사 돈 517억 원을 자기 회사 회장인 김봉현이가 횡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고, 또 뭐 다른 회사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라임 자산 운영은 황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황금성이 낮은 거는 한번 투자하고 나면 돈을 못 뺀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든지 뺄 수 있다라는 개방형 펀드에 판매를 했죠. 네. 그러니까 속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돼갖고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이 김봉현 씨가 도주했다가 체포됨으로 해서 민주당과 김봉현 커넥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죠. 그래서 상당히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김봉현 씨가 다시 체포됨으로 해서 도대체 이거는 뭐길래 도주를 했고 그 배우는 뭐지 하는 대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정치인, 이 대장동 게이트로 걸려있는데 이어서 라임 사건, 또 그 전에 있었던 옵티머스 사건, 이게 다 민주당 정권 때 이 자꾸 돈을 만드는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정치를 하는 세력 중에 상당수가 정치를 왜 하냐 그랬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 권력기관이 허가할 수 있거나 승인해 줄 수 있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것도 그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주고 자기는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 운동권 집단들이 더 춥고 배고파서 그런지 이런 기회가 오면 더 많이 먹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여간 서울 이남 경기권에서 민주당 단체장만 나오면은, 국회의원만 나오면 해먹는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대장동 게이트가 이 케이스로 걸린 거고, 그거 말고 뭐 백현동, 유련동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돈을 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동재 기자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대체 유시민을 이용해서 신라젠하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나 취재하다가 덫에 오려 걸렸죠. 그러니까 KBS하고 MBC는 거꾸로 보수 언론이 검언 유착했다고 몰아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문재인 정권의 검찰하고 KBS, MBC가 합작을 한 게 드러났죠. 그래놓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돈 싸움이 있고, 그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언론까지 동원되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정의감을 갖고 들어갔던 기자들도 어느 한편 너는 국힘 편이지 하고 몰리게 되죠. 상당히 힘을, 뭐 그 정도 몰리는 건 견디는데 나중에는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되고, 뭐 회사에서 퇴직도 하게 되고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꾸 정의가 무너지죠. 라임 사건, 딱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재판을 받고 있던 김봉현 씨가 탈출했습니다. 보석 중에 탈출했습니다. 보석도 원래 나기 어려운 건데 보석을 해줬었고, 보석 중에 전자팔찌에 그걸 탈취했다가 잡혔습니다.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배우를 캐려고 할 겁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이 민주당에 모여있는 운동권들은 이런 정상적인 밥벌이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기업체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죠. 뭐 사업 수완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주 특이한 몇 사람만 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대북 사업, 뭐 환경운동, 정의연처럼 사회운동 해갖고 성금 띄어먹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허가권을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이처럼 허가해줘갖고 뒷돈 받는 거, 그 라임 사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회 악이에요.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이걸 뒷배를 봐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민주당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김병현의 배우일까? 저도 궁금합니다.